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팀 응원단, 아이스하키팀하고요,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등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북한 선발대가 방남합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갔던 우리 측 점검단도 귀환하게 되는데요. 청와대가 나서서 평화올림픽을 위한 국민적 이해를 호소했습니다만 국민적 여론이 어느 정도 호응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특히 북한이 오는 2월 8일 창군 기념일이라면서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는데, 자칫 북한에서는 열병식,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예술단이 공연하는 기묘한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어서 여론 향방이 어디로 갈지는 정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위가 좀 덜하면 미세먼지가 오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어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총력전을 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협력도 본격화하고 지자체의 조치 권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후 1부에서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숙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포털 사이트에선 평화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네티즌 간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2부에서는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으로부터 입장 먼저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또 일본 아베 총리가 사정이 허락한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의 위안부 합의 추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하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오늘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월 25일 목요일이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저 우리한테 위안되는 유일한 게 뭐냐, 정현 선수 얘기예요. 예, 정현 선수 이 로저 페데러하고 호주 오픈 결승 티켓을 놓고 이제 맞대결 하게 됐죠. 그죠? 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런 날이 올 줄 미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네. 네. 그래서 참 이 꿈의 맞대결이 이제 성사가 됐는데요. 느닷없이 온 좀 선물 같기도 합니다. 이 테니스 샌드그렌과 그 8강전에서 그 승리한 이 전현 선수는 나도 너무 놀라고 있는 중이다 이러면서 이 페더러, 베르디 모두 정말 좋은 선수들이다. 그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으나 누구와 붙든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내일 이제 그 페더러와 그 호주 오픈 그 결승 티켓을 놓고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죠. 이 페더러는 그 어제 호주 오픈 남자 단식 그 준준 결승에서 그 토마시 베르디흐 이 체코 선수인데요. 이 3대 0으로 누른 뒤에 이 정현과 경기하게 돼 무척 즐겁다. 그는 노바크 조코비치를 상대로 믿기 힘든 경기를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놀라운 이런 이제 반응이죠. 제가 어제 이 정현 선수 이걸 좀 봤는데 이 정현 선수가 특히 대견한 게 게임을 즐기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게임도 즐기고 그러고 영어를 독학으로 했다며요. 당당하게 잘하잖아요. 네, 독학도 했고 이제 지금 친구 미국인 친구한테서 좀 배우고 있다는 건데. 근데 그거 인터뷰도 굉장히 당당합니다. 당당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즐기고 당당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진짜 전 아주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참고적으로 호주 오픈에 아시아 사람이 4강 안에 들어간 게 87년 만에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네. 87년. 참 아주 그냥 전 국민이 조금 좀 그럴 때 정현 선수 예전에 갑자기 박세리 선수가 생각이 나요. 박세리 선수도 그때 당시 온 국민한테 상당히 많은 희망을 줬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다들 그 당당한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특징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자,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운 중국 무역회사 2곳을 포함해서 기관 9곳, 개인 16명, 선박 6척을 추가 제재했네요. 네. 미국이 북한 제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점을 좀 강조하려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북한의 그 평창 동계올림픽 그 참가가 그 전 세계의 그 주요 뉴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가운데 그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그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이제 그 미국의 메시지를 그 분명하게 했다. 뭐 이렇게 보여지죠. 아하. 미국의 그 대북 단독 제재는 그 지난달 26일 미국 정부가 그 북한 미사일 개발의 그 주역인 리병철, 김정식 등을 그 제재한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트럼프 정부 그 출범 이후로는 그 이제 8번째 그 미국 정부 차원의 그 단독 제재입니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그 중국의 그 본사를 둔 무역회사 그 2곳이 이제 포함이 돼서 예. 이 중국 측의 이제 뭐 반응이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개인 16명은 모두 그 북한 국적이거나 북한 출신 기업인과 관리들입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그 선박 6척도 모두 그 북한 선적이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참담하다,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했죠. 네, 그 보다 강력한 방식의 그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그러나 검찰 손에 맡기지 않고 네, 사법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말하자면 정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예.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죠. 네, 그 대법원 그 추가조사위원회가 그 박근혜 정부 그 청와대와 그 당시 그 대법원이 그 유착한 정황 등을 공개한 지 그 이틀 만에 나오는 건데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 어제 오후 4시쯤에 이 사법부에 대한 그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이런 이제 대국민 입장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른 그 합당한 후속 조치를 좀 취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그 조치 방향을 논의해서 그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네,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그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그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관이 판사들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입장문을 냈다고 그러죠. 네, 이번 사태가 좀 얼마나 좀 심각한가 이 심각성을 알리고 그 사법부 자체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을 이제 그 역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김 대법원장 이 대국민 입장과 별도로 그 판사들에게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두려움에 일단 눈을 감자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상황을 직시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국회 헌법 개정 특위하고 그러니까 정치개혁 특위 이거 합해서 헌정특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일정 등에 대해서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아주 보니까 느긋해요. 이 정도의 배폰이 있어야지 국회의원하는 거야. 뭐하러 만들었나 싶기도 합니다. 네. 6월 그 지방선거 때 그 개헌을 이제 그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이 기본권과 그 지방분권 중심의 그 개헌안이라도 그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밝힌 입장이었고요. 네. 그러나 그 자유한국당은 개헌 논의의 그 핵심은 정부 형태로 그 지방선거와 그 억지로 연계해서 개헌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서 서로 그 이견만 확인한 자리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그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개헌특위에서 그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의견을 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예. 다음 회의를 그 31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다음 회의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좀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다음 달 초에 그 자체 개헌안을 좀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일반 국민과 그 당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그 여론조사를 좀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리고 국민의당 그 통합 반대파요. 신당 당명을 민주평화당으로 정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민주당과 옛날에 평화민주당이라고 있었죠.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맞습니다. 이끌었던.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요. 네. 예. 바른정당과의 그 통합에 그 반대하는 모임인 그 개혁신당 추진위원회 어제 오전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제 회의를 갖고 신당 명칭을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평화당으로 하기로 했고요. 약칭은 이제 민평당으로 하기로 했는데 과거 그 평화민주당, 평민당이라고 있었죠. 예. 네, 그 DJ가 이제 만들었던 당이죠. 이들은 그 오는 그 28일 그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그 내달 6일 그 중앙당 그 창당대회를 이제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국민의당 그 중립파 의원들
어제 그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그 이사 임시 전당대회 이전에 그 조기 사퇴를 다시 제안을 했죠. 여기에는 그 박주선 그 국회 부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이용호 그 정책위 의장, 그리고 주성용, 황종 의원 등 그 중립파로 분류된 의원 5명이 어제 오후 이제 국회에서 그 안 대표를 1시간가량 면담하고 이같이 제안을 했는데 예. 그러나 그 안 대표 측근인 이 김관영 사무총장은 이미 그 전당대회 이후에 그 사퇴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아하. 이러면서 사실상 이 중대파의 요구를 받기가 힘듦을 이제 그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요 며칠은 한파로 잠시 주춤합니다만 미세먼지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죠. 어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협력할 부분도 있고 또 국내만 해도 지자체 간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좀 복잡합니다.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전해숙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죠? 아유,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오늘 진짜, 아니에요. 예. 이게요, 바람이 네. 세면은요, 숨을 못 쉬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예. 네, 지금 말씀하신데 제 이름도 좀 꼬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이, 또 그걸 짚으시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날씨가 추우면 네. 요즘은 추운 날씨 나쁘다고 해야 되는데 네. 날씨가 추우면 좋은 날씨라고 그래요. 3한 4원이 아니고 3한 3일이라고. 3일은 추운데 4일은 미세먼지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우리나라 그 작년에 2017년도에 2016년 통계를 냈는데요. 네. 호흡기 질환으로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이 이게 미세먼지죠. 예. 미세먼지, 흡연 뭐 이런 좋지 않은 공기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한 7,000명 가까이 돼요. 16,000 몇백 명 정도 되지. 예. 계획이 또 뭐 한 2,000 몇백 명 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폐암 있잖아요. 암 질환 중에서 폐암이 한 2016년 통계만 해도 17,000명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을 잘해야 살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렇게 국내 사망률이 폐암도 1위예요. 그래서 치료도 잘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 건강에 굉장히 나쁘다. 이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데 대한 대처를 정부 차원에서 많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맞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특위를 또 주장을 했고 이번에 좀 늦지만 국회에서 특위가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또 의학계의 전문가시니까요. 우리 전해숙 의원님은.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 아이 진짜 사실이죠 뭘. 근데 이게 지금 비중이 어떻게 돼요? 미세먼지 원인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네. 중국도 있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무래도 제일 많죠. 예, 이게 농도가 좀 옅을 때는 네. 중국 영향이 중국발이 또 한 30% 정도 뭐 이렇게 되고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중국의 영향이 더 큽니다. 한 60% 되나요? 60 내지 80% 정도가 될 80, 때도 60에서 있고요. 80.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 저희들 이제 미세먼지에서 중국이 한 55% 정도 보통 평균으로는 그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예. 서울연구원에서 그 자료를 냈거든요. 중국이 55%, 수도권은 34%, 수도권 외에는 한 11% 정도 책임이 있다고 했고요. 예. 수도권만 보면은 절반 정도는 중국발 미세먼지고 예. 절반 중에 국내 발생 미세먼지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경유차가 23%, 아하. 건설기계 선박이 16%, 예. 제철소동 사업장이 14%, 예. 냉난방 기기 사용이 12% 정도가 된다고 환경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요, 그 네. 비중은 알겠는데, 네. 지금 차량 이부제 시행 가지고 또 얼마 전까지 굉장히 말들이 네, 많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전혜숙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좀 전에 경유차가 한 23% 됐으니까요. 이 경유차의 운행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부제는 필요한 거죠. 예. 필요한데,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걸 대처한 걸로 여야 공방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박원순 시장이 2015년도 6월에 그 메르스 사태를 대처할 때 넉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예, 이런 말을 하면서 병원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서 사태를 수습해서 정부가 나중에 뒤따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가 우리 호흡기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까지 영향을 미쳐서 예. 사망 원인을 아주 크게 1위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신속하고 빨리 과잉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경유차를 줄일 수 있는 이부제다. 그런 의미에서 이부제를 이야기를 한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게 지금은 추우니까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예. 전기를 많이 쓰면 결국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도 제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셧다운해서 좀 운행을 안 하면 국민들이 또 전력 공급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거 재난이잖아요. 예. 미세먼지도 재난이거든요. 예. 재난에 준하는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게 여기 가보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들도 보니까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미세먼지를 배출을 적게 하면 자기들이 저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재난의 수준에서 정부가 대처를 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강하게 주면 이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주로 LNG라든가 이런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간 업체들도 재생에너지 쪽이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이 화력 발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원순 시장이 좀 주장한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 이부제 이것도 우리가 법으로 안 돼 있잖아요. 예.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최소한 저도 같이 동의하는 부분인데 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해서 예. 차량 친환경 등급제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조치 때 차량 이부제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위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전혜숙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거 중국이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뭐 공손하게 얘기하면 협조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중국한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아니 이게 사람 건강에 그렇게 나쁘고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예.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러죠. 예.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근데 참 답답한 거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우리가 사드 때문에 중국 한국 관계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사실은 이런 것도 대화가 돼야 우리가 뭐 당신네들이 얼마 정도 하고 우리가 얼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대화가 단절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세먼지와 또 이 외교적인 여러 가지 우리 경제 통상의 문제 여러 가지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다녀오시고 나서는 지금은 조금 대화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연하죠. 대통령도 나서야 되고 그거 때문에 이제 환경부 장관이 처음부터 대통령이 치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이 지금 중국에 가서
중국에게 또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하고 또 외교부 차원에서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이게 그 살인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몸에 안 좋은 건데 네? 국민의 사실 이 생명권을 지키는 게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숨쉴 네.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맑은 공기, 푸른 하늘 보고 싶다는 것이 정말 국민들의 요구인데, 오죽하면 어머니들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면, 스마트 웹으로 외국의 그 자료까지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오늘 어떻게 황사 마스크를 씌워야 될 것인가, 이걸 엄마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예. 정말 중국도 우리가 슬쩍지 중국 자극하기보다는 대화 테이블로 어떻게 해서든 같이 해서 협의해서 제가 기상청에 가서 이 기상도를 봤어요. 예. 미세먼지 기상도가 또 따로 있거든요. 예. 중국은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중국 대륙은. 아니 뭐 중국이 심각한 거하고 우리하고는 예. 아니 그렇게 돼 있는데 자기 나라의 국민들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안 하겠어요? 예. 지금 현재 제가 이 데이터를 미세먼지로 인한 폐질환 이거 발생률을 보니까요. 미국은 사망률이 3위인데 중국은 1위예요. 세계에서 1위예요. 네. 그래서 자기 나라도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나라 국민들 사망률이 높아지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한 7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나와서 예. 정부에 촉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빨리 이부제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빨리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중국과도 협상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또 평창올림픽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올림픽 때 말이에요. 갑자기 막 중국에서 미세먼지 날라오고 이러면 이거 진짜 좀 골치 아프거든요. 예? 예.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세계인들이 다 한국으로 오시는데 예. 한국이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게 금수강산, 푸른 하늘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세계인들이 와서 뽀얗게 먼지가 많은 한국 가지 마 소업하기 곤란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이 화력발전소 가서 평창 올림픽 때라도 정부가 화력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거라도 우선 잠시 중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풀 가동해라. LNG라든가 풍력, 태양력을 LNG 같은 경우에도요. 돈 많이 든다고 사실 100%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쪽 발표하는 분들이 LNG 풀 가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있는 심상위원이 자료를 갖고 와보라니까 사실 LNG가 100%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LNG를 100% 가동해서 가급적 재생에너지 쪽이나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는 저감 장치가 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풀 가동을 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에서 줄여야 된다. 이런 예. 걸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걸 정부 차원에서 대처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전해숙 위원장님께서 태양열하고 예. 이 풍력 말씀하셨는데 이것도요. 미세먼지가 많고 황사가 날라오면 풍력 발전기의 모터에 이게 다 낀대요. 예? 어떻게 잘하세요. 그리고 태양에너지 전지판 있지 않습니까? 태양전지. 맞습니다. 그거 우리나라에서 태양은 많이 비치는데 그 위에 미세먼지하고 황사 들어오면은 그것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정말 이제 전문가가 되셨네요. 아니, 저도 들은 거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 그게 태양광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태양광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는 각도를 각도에 따라서 이 태양광이 또 틀립니다. 그리고 그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그게 많이 끼었을 때 그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그렇다고. 예, 그거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또 강조를 하고 정부가 지원을 할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됩니다.
예. 문제는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투자를 너무 정부가 안 한 거예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는 돈이 많이 든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만으로 정부가 투자를 안 하니까 예.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도 PM10이니 PM2.5니 이런 예.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들어가면 예. 우리나라 정부가 거기에 대한 투자를 너무 안 했어요. 현재까지. 너무 안 했고 미세먼지 예보도 예. 왜 오보가 나오느냐 했더니 예.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연구하는 데 대한 투자도 알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 한 거예요. 이제는 예. 정부가 재난의 수준에 예, 두고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도 되고 알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쪽이 활발하게 발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게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참가를 두고 공방이 여전합니다. 어제 인터넷에서는 평화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이거 두고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입니다. 예. 네. 그 청와대에서는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딱지 붙이지 말아라 이런 언급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삭갈롱 공세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예. 신율 교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요? 지금 우리 사회나 이 언론 전체가 70% 이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래도 바른 말 해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국민에게 용기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평양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는 현 단장이라고는 여성분이 여기를 처음에 내려온다겠다 하루를 늦췄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를 우리 국민 누구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걸 정부가 묻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분의 신상을 누구도 모릅니다. 계급이 뭔지 그리고 직위가 뭔지 어떤 역할을 하고 내려온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분을 우리가 국빈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너무 국민들이 분노하고 안타깝고 예. 두 번째 또는 이 아이스하키 선수는 국제 스포츠 관례와 또 동계올림픽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북한 측에서 선수를 몇 명 넣어라 빼라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이 한국 동계올림픽의 이 정부 주최자들이 이 국제적으로 앞으로 생길 이 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게 평양의 어떤 그 지시나 평양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올림픽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그 불안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74년 8월 15일 날이 유경수 여사가 이들이 공연하려고 하는 장소에서 피살을 당한 날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장소를 북한이 택했다는 것은 저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모를 것 같지만은 다 알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이 이런 부분을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베일에 가려 있고 그래서 이렇다면은 이게 평양올림픽이지 평창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사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이렇게 국내에서 정치적 공방을 오가는 것이 옳은 거냐,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현송월이라는 분의 신상을 밝히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여기 와서의 역할을 지금 묵묵답답으로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예우와 환대는 그만두고 예. 지금 거의가 다 비율을 맞춰주는 정도로 예우를 해주는데 그런 정도의 상황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이 선수에 관한 스포츠 문제는 이 선수에게 감독에게 맡기고 선수의 그 등급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겠거니 보호를 해주고 북한과 남한이 그 선수를 믿고 또 감독을 믿고 우리가 정신을 함께 여자해야지 선수마저 넣고 빼는 것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을 나는 정부가 사과를 하고 예. 지금부터라도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를 기대하는 이런 발표를 하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 누가 이 평창올림픽을 반대하고 거의 시비 걸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이 흑막에 가려 있고 알아야 할 거를 모르고 그냥 진행이 되니까 너무 국민이 지금 자존심을 상하고 있고 또 북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뭐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 국민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국민에게 풀어주고 예. 그리고 남은 기간 잘하자 하면은 뭐 정당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함께 이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여당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평창올림픽 특별법이라는 게 있다며요. 예?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과거 그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졌다. 그거 왜 당신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가 남북화에 한반도 평화 증진을 노력하고 남북 단일팀 구성 합의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0년, 11년에 여야가 합의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 하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재정적 지원은 좀 예. 너그럽게 우리가 좀 여유가 북한보다는 좀 있다라면은. 예. 저는 국제협력기금도 있고 예. 좀 도와주는 것이 전 좋다고 보고요. 예. 그 문제에 말씀드린 그 과거 아세안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의 예로 봐서 그 전에 그렇게 하고 지금에 와서 왜 이러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 그때는 국제적 환경과 남북 간의 환경이 미사일이나 핵을 가지고 이 5천만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겁박을 하고 국제사회 평화를 깨는 일은 그때 당시는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분위기는 우리가 양국 간의 합의된 정신을 가능하면 살리는 쪽으로 예.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숨 쉬지 못할 정도로 북한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와 같은 원칙을 지금 지켜라 하는 것은 현실성이 과거와 지금과는 좀 다르다. 예. 이렇게 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이 2월 8일을 지금 북한이 뭐 창군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막 창군절도 뒤로 땡겼다 앞으로 땡겼다 뭐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이것이 3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2015년부터 창군절을 2월 8일로 하는 것을 준비해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때 군사 퍼레이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열병식이라고.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분도 네. 평화의 전사를 마치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놓고 네. 그리고 속셈은 지금 전투 준비를 지금 평양에서 완벽하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잣대에 휘말려 가지고 우리 정부는 지금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냥 북한이 허락하는 대로 평양에서 허락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이와 같은 동계올림픽에 우리 정부의 모습이 너무 측은하고 안타깝다 못하니까 국민과 젊은 층이 지금 분노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본인들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 게 사실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얼마나 영악한 사람입니까? 네. 절대로 세계 올림픽 잔치에 재를 뿌리지 못합니다. 네. 너무 우리가 과대망상이고, 예. 그 사람이 이런 개인적으로 남한이나 또 그 국제적인 관계가 상대가 되는 나라하고는 참 짓궂고 상상 못하는 행동을 해주면은 예. 세계 무대에 북한이 평화가 있다, 자유가 있다, 인권이 있다. 이걸 알리기 위한 이번에 국제적인 지금 장사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겁먹고
청양에 매달리는 평창올림픽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그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취소 요구를 해야 된다. 그 열병식이요. 당연히 그것은 자기들이 평화의 전사를 보내서 그런 행동을 하겠다라고 그러면은 그 날짜에 잡혔어도 8일날 잡혔어도 딴 날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평양도 똑같이 우리 남한하고 같이 이 평창올림픽을 축제를 해줘야죠. 평양에서 제대로 한다면은. 예. 그런데 이거는 없는 날짜를 잡아갖고 역사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날 전투 준비를 한다는 것은 이면적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정부가 노론하고 있고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홍문표 사무총장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열병식 취소를 하고 응원단 안 온다 하더라도 응원단이 아니라 올림픽 참가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북한이 그렇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죠? 전 개인적으로 절대로 김정은이 영악한 전술에 이 세계 무대에서 평화를 깨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자기 상대적인 나라하고는 짓궂은 그런 전술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는다면 평양에서도 축제를 벌려줄 수 있잖아요. 다 오지 않아도. TV를 통해서라도. 그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놔두고. 알겠습니다. 꼭 여기 사람을 내려보내서 이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참으로 짓밟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좀 국내 정책인데요.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유승민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당으로 간 사람들이 후회하고 우리 당에 다시 기웃거리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30석이 넘던 정당이 지금 9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국민당도 40석인데 반토막 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큰 당이 아니라 작은 당이 돼버렸잖아요. 무슨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고 남의 당에 누가 들어오느니 마느니 이건 지금 그럴 얘기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또 하나의 정치 술수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